유보 안 할 거면은 이 차 선택하지 말아라. 보라! 안녕하세요. 알아볼까 TV입니다. 이번에는 대형급입니다. 대형급에서 김 팀장님께서 가장 좋은 최강 자동차다라고 꼽으시는 품목이 있나요? 일단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형급이라고 하게 되면 제네시스급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. G80급이나 이런 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중대형급으로 여러분들께 선호 많이 하시는 차량을 좀 갖고 나와봤어요. 차종은 바로 그랜저입니다. 아, 그쵸. 맞아. 그랜저는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랜저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트림도 있나요? 네, 그랜저 추천드릴 트림은 그랜저도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제가 갖고 온 트림은 상위 두 번째 트림인 2.5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. 예상했어요. 역시 상위 두 번째 트림입니다. 그럼 이 트림에서 포함되고 있는 기본적인 옵션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차량 가격은 3,681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. 여기에는 앞좌석 통풍 시트,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, LED 방향 지시 등 이중 접합 차음 유리, 서라운드 뷰,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. 확실히 차급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인 옵션들도 왠지 더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를 모실 거면 꼭 추천해야 한다. 추가를 더 해야 하는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된다면 우선은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을 좀 추가를 해드리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. 88만 원 상당의 옵션이고요.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앰비언트 무드램프 역시 내부 조명, 네. 조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.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뭐죠?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 켜고 끄실 때 터치로 아, 터치로. 예. 왠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겠네요. 맞아요. 예. 내부를 보시더라도 요게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미엄 초이스가 아니고 굳이 익스클루시브를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자 여러분 익스클루시브랑 프리미엄 초이스는 디자인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. 브레이크 등 쪽에서 깜빡이를 켜셨을 때 전구등이냐 LED 등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꼭 익스클루시브로 가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정말 우리 김 팀장님의 의견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게 차를 처음에 살 때는 디자인 부분을 많이 놓치잖아요. 네. 근데 많이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 눈이 뜨기 시작하면 여기서 옵션이 팍팍 올라가거든요. 맞아요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필수적인 옵션만 콕콕 집어주시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차를 사시게 되면은 3개월 정도 후에 후회를 좀 하시죠. 아, 이 옵션 넣을 걸. 이럴 거면 풀옵션 갈 걸. 이런 후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찝어드리는 옵션은 하시더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옵션을 좀 찝어드리고 있는 거다. 정말 오늘 아주 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한 3개월 정도 끌다 보면은 그때 시점에서 후회가 밀려들어 올 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은 그때 후회 안 하실 수 있습니다. 옵션들 중에서도 더 추가할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역시나 현대 스마트 센스 2라는 옵션은 무조건 장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가격은 59만 원밖에 안 합니다. 네,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추가하세요, 여러분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디자인 플러스 1이라는 옵션이거든요. 요거 103만 원 상당의 옵션인데 요거 하시게 되면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시고요. 내부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바뀝니다. 나파 가죽이요? 네. 일반 가죽보다 더 좋은 건가 봐요. 천연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아,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옵션이면은 괜찮겠죠? 충분하시죠? 그랜저 타시기에는. 그러면 그랜저에서 이 모든 옵션을 합했을 때 옵션만 가격이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?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옵션 가격을 총합하시게 되면 약 250만 원 상당이 나오시게 되시고요. 여기에 익스클루시브 3,681만 원에 옵션을 넣으시게 되면은 차량가는 3,931만 원이 된다. 아, 4천만 원 조금 안 되네요. 네. 그래도. 그러면은 이 금액을 만약에 내가 장기 렌트를 했는데 선수금이 없을 경우에 48개월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? 48개월 2만 킬로 기준 초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최소 비용 월 60만 원에서 최고 비용 월 69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래도 60만 원대에서 해결이 되네요. 네. 근데 이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고 월 납입료를 확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선수금 30% 정도 내시면은 훨씬 월 납입료는 줄어드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.
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. 요즘 가장 핫한 건데요. SUV급에서는 우리 김 팀장님께서 SUV의 답은 이거다라고 하실 만한 차량이 있나요? 몇 달 전만 하더라도요. SUV는 팰리세이드다라는 게 거의 국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근데 이번에 정말 새로운 차가 한 대 나왔죠.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. 소렌토 하이브리드 강력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차량인데요. 그럼 우리 김 팀장님께서 팰리세이드를 제치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? 일단 차 크기는 당연히 팰리세이드가 좀 더 큽니다. 좀 더 크지만 우선 소렌토가 이번에 좀 크게 나왔어요. 크게 나온 상태에서 하이브리드라는 엔진을 더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.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훨씬 압도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. 디자인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라는 가장 강력한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군요. 네. 그러면 이 트림은 몇 가지가 있고 어떤 트림을 추천해 주시는지도 궁금해요. 자,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트림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. 우선은 2륜이냐 4륜이냐 당연히 SUV에선 정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. 하이브리드에서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가지 트림에서도 5인승이냐 6인승이냐 7인승이냐 또 세분화가 됩니다. 와, 이게 되게 베스킨라빈스 같으네요. 어떤 걸 고를까? 정말 헷갈릴 것 같은데, 우리 그럼 섹션별로 혹시 나눠서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나요? 아니요, 그렇게 하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.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. 저는 노블레스 6인승, 2륜의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6인승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세요. 이 정도면 무난하다. 충분히 타실 수 있다. 노블레스면은 트림 중에서 두 번째? 아닙니다. 아니네요. 밑에서 두 번째 트림이다. 의외로 밑에서 두 번째면은 그만큼 기본 옵션들이 어느 정도 먹고 간다는 얘기 같이 느껴지는데요. 네. 그럼 이 두 번째 옵션으로 갔을 때 기본 옵션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? 내세울 거라고는 컬팅 나파 가죽 시트밖에 없어요. 콜팅 나파 가죽이요? 되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,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부족하다. 옵션을 이거야말로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김 팀장님이 여기서 추가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옵션들이 있을까요? 자, 저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면서 이런 옵션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드라이브 와이즈 88만 원 상당의 옵션입니다. 아까 얘기했던 거죠? 네, K5에 꼭 넣으셔라라고 했던 동일한 옵션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스타일 93만 원의 옵션입니다. 네, 역시 들어봤던 옵션입니다. 그리고 10.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93만 원입니다. 네, 저 이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봤어요. 유보 안 할 거면은 이 차 선택하지 말아라 하는 극단적인 제가 댓글까지도 봤는데 그만큼 이게 좀 강력한 강점에 있는 옵션인가요? 유보를 안 하신다고 2차 선택하지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잘못 봤습니다. 네. 유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냥 티맵 보셔도 되는데 이거 옵션 하시면은 아무래도 내부가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.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추천을 해주신 기능이었네요. 이 정도의 옵션? 더 다른 옵션이 있나요?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정도 옵션의 금액은 한 얼마 정도 토탈? 자, 옵션가만 하시게 되면은 274만 원이 추가가 되시고요. 여기에 네. 기본 차값 3,927만 원을 더하시게 되면 차량가 4,201만 원이 나오십니다. 아까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더 높아졌네요. 그러면은 이 금액을 만약에 선납금이 없는 상태로 48개월 할부로 2만 킬로 기준으로 하면 월 납입료는 얼마가 나올까요? 자, 월 납입료 최소가 66만 원에서 최대가 79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6에서 70만 원 정도의 월 납입료를 이용하시면은 이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다. 그리고 역시나 선수금 30%를 내면은 더 다운 월 납입료를 시키실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겠네요. 네.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차량을 계약하실 때 이것만은 놓치시지 마시고 계약을 성공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김지현님 우리 인사해야죠. 홀바.